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다뤘던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 I/O 제어, 그러니까 디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면 디스크리트 제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와 대비되는 말은 디지털이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전자기기들,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모든 전자기기들은 다 디지털로 모든 것들을 다 인식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온오프 제어하는 걸 디지털 제어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그러면 아날로그 제어는 디지털 제어가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용어적인 측면에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제어, 그 다음에 아날로그 제어의 반대로 디지털 제어라고 하기보다는 디스크리트 제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스크리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온과 오프, 0과 1로 제어되는 그런 형태의 제어를 이제 우리 디스크리트 제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PLC에서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제어를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것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우리가 아날로그라는 것을 사용할 것인가. 자, 지금까지 우리가 디스크리트 제어에서 했던 것들은 외부의 신호들 자체가 있다, 없다. 그죠?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 센서의 신호가 온이다, 오프다. 이렇게 제어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출력도 어떻습니까? 솔 밸브를 켠다, 끈다. 릴레이를 켠다, 끈다. 모터를 켠다, 끈다. 다 이렇게 이제 제어를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디스크리트 제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날로그 제어는 뭐냐? 외부의 신호 자체가 온과 오프로 나타낼 수 없는 신호들이죠.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적인 값들입니다. 온도라든가 유량, 또 압력, 또 레벨, 우리 뭐 수위라든가 이런 거 있죠. 레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측정하고자 할 때 이런 신호들은 온과 오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날로그적인 신호들로 들어온다는 거죠. 연속적인 신호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속적인 신호로 들어오는 입력 요소들을 PLC의 입력 모듈에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세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날로그 출력이 필요할 때 아날로그의 출력 요소로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비례 밸브라든가 비례 밸브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는 단순하게 그 상태가 열림 아니면 닫힘이잖아요. 근데 비례 밸브라고 하는 거는 그 열림의 정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밸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터의 속도를 제어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정지해 있다가 전속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어하는 값만큼만 돌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아날로그 출력 요소로서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 PLC가 다루고 있는 아날로그 입력과 아날로그 출력의 그 전압의 레벨 또 전류의 레벨이 일반적으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전압으로 하면 0에서 10V 또는 마이너스 10에서 10V 또는 어떤 센서들은 뭐 1에서 5V를 다루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전류로 하게 되면 4에서 20mA 또는 뭐 0에서 20mA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0mA까지의 그런 레인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센서들도 이런 전압 레벨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센서가 출력하는 레벨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아두이노라는 거를 이제 뭐 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두이노가 온도 센서 또는 습도 센서 이용해가지고 온도 측정하고 습도 측정하는 그런 샘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샘플들을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작은 아날로그 센서 소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자의 가격도 얼마 안 하죠. 여러분들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날로그 센서, 그러니까 전자회로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아날로그 센서들은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몇백 원 또는 몇천 원 정도밖에 안 하죠. 근데 산업용으로 쓰는 센서들은 어떻습니까?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아날로그 센서. 비싸죠. 그 비싼 정도가
몇십만 원씩 이렇게 하죠. 그죠? 예, 보통 아날로그 센서, 예를 들어서 초음파 센서 거리 뭐 한 300mm 정도 되는 거, 한 35만 원에서 한 50만 원 사이. 그 정도 합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사용하는 그 조그만한 초음파 센서, 뭐 몇천 원이면 사는데, 그거에 비하면 뭐 몇십 배, 몇백 배 비싼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아날로그 센서인데. 네.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그죠? 결국 아날로그 센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형성입니다, 선형성. 예.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측정의 레인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초음파 센서다. 그럼 이 초음파 센서가 측정할 수 있는 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5mm에서 300mm까지의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 그때 출력하는 레벨이 0에서부터 10V까지 이렇게 리니어하게 출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반복 정밀도 같은 것들. 우리가 언제는 측정했는데 뭐 5V가 나왔는데 언제 측정하면 뭐 4.5V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항상 동일한 그 결과값을 낼 수 있는 그런 요인,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산업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압의 레벨들, 전원 전압. 우리 보통 산업용에서 사용하는 전원 전압 레벨 DC 몇 볼트를 쓰죠? 24V를 쓰거든요. 그래서 전압 레벨이 DC 24V로 안정적으로 입력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회로가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의 레벨들이 여기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전압이나 전류의 형태로 출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증폭 회로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방진이라든가 또는 방습이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어떤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센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센서 자체의 구조라든가 패키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용 센서를 만들 때 중요한 요인으로 이렇게 이제 작용하면서 그만큼 가격도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뭔가 신호가 변환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어떤 모듈 또는 아날로그 센서, 뭐 아날로그 변환 이런 말들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이런 용어들이에요. 레졸루션이 얼마다, 레졸루션. 우리말로 하면 이거 해상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샘플링 레이트가 얼마다, 예, 샘플링 레이트가 얼마다, 또는 변환 속도가 뭐 몇 미리세크다, 예,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또 뭐 콘타이제이션, 양자화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또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지멘스에서 우리가 아날로그 입력 모듈 하나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아날로그 입력 모듈의 데이터 시트를 찾아봤을 때 나오는 하나의 어떤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용어들을 좀 보면은 레졸루션 위드 오버레인지 해가지고 16비트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예, 레졸루션이 16비트다. 또는 뭐 어떤 그 모듈들 보면 뭐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12비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얘가 몇 비트짜리냐에 따라서 그 레졸루션이 정해진다라는 건데, 그 레졸루션이 뭔지 우리가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샘플링 레이트 같은 것들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시간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conversion and integration time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basic conversion time, including integration time 해가지고 몇 미리세크냐, 이제 이런 것들이 스펙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조금 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빨간 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날로그 신호죠. 아날로그 신호.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신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신호를 우리가 일정한 시간으로 이렇게 그 값을 측정을 합니다. 일정한 시간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시간 주기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값을 측정을 하는 거. 이거를 결국 샘플링 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샘플링 레이트.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정밀해지는 거죠. 그죠? 더 정밀하게 그 시간에 대한 현재의 값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값들을 이렇게 추출을 했다면 거기에 대비되는 전압의 레벨을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물리적인 값으로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전압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측정을 했는데 측정을 했을 때 그 값들이 계속 이렇게 변하죠. 변하는데 이 어떤 전압으로 변화되는 어떤 레인지, 그 구간을 자르는 겁니다. 이거를 쭉 이렇게 이제 잘라서 그거를 이렇게 바이너리 신호로 만들어 주는 거죠. 바이너리 신호로. 예. 결국 우리가 컴퓨터에서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외부에 있는 아날로그 값을 컴퓨터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결국 그걸 0101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컴퓨터는 알 수 있는 게 0101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디지털라이즈 시키는 그 과정이 결국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자화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이제 쓰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쪼개는 거죠. 결국 이것을 쪼개는 이 얼마나 잘게 쪼개냐 그것이 결국 해상도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해상도. 그래서 레졸루션이 결국은 이렇게 어떤 그 레벨의 어떤 범위의 아날로그 값을 얼마만큼 잘게 쪼개는가를 가지고 이렇게 해상도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압값이 0일 때는 0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뭐 10V일 때는 1010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이제 쪼개는 겁니다. 각각의 전압 레벨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레졸루션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레졸루션이 뭐 18비트 또는 뭐 24비트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촘촘하게 전압을 쪼개게 되겠죠.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저렴한 아날로그 그 모듈들 사용을 해보면 한 12비트 정도로 이렇게 쪼개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12비트. 그럼 12비트면은 얼마예요? 우리 2의 12승이 얼마죠? 자, 2의 10승 얼마입니까? 2의 10승. 이건 알죠? 1024. 그죠? 2의 10승 1024. 2의 11승 2048. 2의 12승은 4096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저렴한 아날로그 모듈을 사용을 하면 보통 12비트 형이 많은데 이렇게 12비트 형이 4096이라고 하는 단계로 결국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0에서부터 10V를 자 4096에서 두 자리 떼버리고 이거를 4000으로 우리가 레인지를 0에서 10V를 0에서 4000으로 나눈다. 4000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변환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5V다. 그러면은 얘가 인식하는 값은 PLC가 인식하는 값은 2000이 되겠죠. 2000.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의 그 아날로그적으로 변하는 신호들을 결국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제어기 쪽에서 그 아날로그 채널당 보통 지금 아까 이제 지면서도 보신 것처럼 보통 16비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통 아날로그 신호들을 일반적으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16비트의 데이터. 자, 그래서
16비트의 데이터라고 하면은 16비트의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얼마죠? 보통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의 레인지를 가지게 되거든요. 16비트의 데이터는. 그래서 결국 요 마이너스를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10V, 마이너스 10V에서 뭐 플러스 10V다. 이렇게 우리가 환산을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멘스 같은 경우는 그 범위를 조금 다르게 이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이제 레이티드 레인지, 어떤 정격 레인지라고 하는 레인지의 범위를 27648, 마이너스 27648에서 플러스 27648로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7648, 27649부터 32511이라고 하는 값까지는 지금 이제 오버슈트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32767까지 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오버플로우 됐다.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아래쪽도 이제 언더슈트 레인지다. 그 다음에 언더플로우다. 너무 이제 결국 그 레인지를 내려갔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어떤 밸류를 가질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스펙과 관련된 것들은 제어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제어기들은 그냥 0에서 10V를 풀로 그냥 32767까지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제어기들도 있고요. 지금 지멘스 같은 경우는 32767까지 풀로 다 사용하지 않고 정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10V 레인지를 27648까지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도 뭐 0에서 20mAh다 인 경우, 또 이것은 4에서 20mAh인 경우에 0에서 20mAh로 가게 되면은 0에서 27648로, 그 다음에 4에서 20mAh일 때는 4mAh가 0이라는 값을 가지고 20mAh가 이제 27648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그런 레인지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전압 타입이 있고 또 전류 타입이 있고 한데, 보통 우리 현장에서는 어떤 타입을 많이 씁니까? 전류 타입 많이 쓰죠. 그죠? 왜요? 왜 전압보다 전류 타입을 많이 쓰죠? 네? 변화폭. 거기서 이제 말하는 변화폭은 어떤 손실을 의미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전압은, 거리가 멀어지면, 그죠? 뭐에 의한, 예, 그렇죠. 바로 그 도선에 의한 저항이 발생하고, 그거에 따라서 전압 드롭이 생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하면, 결국 측정된 실제 값보다 더 이렇게 이제 다른 값으로, 예, 측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프로세스 제어 분야 쪽에서는 4에서 20mA의 이 전류 타입의 출력을 더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한번 어떤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샘플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입력의 예로서 우리가 수위를 측정하는 것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위를 측정할 때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초음파 센서를 사용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초음파 센서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탱크 안에 이제 이런 액체의 수위를, 레벨을 측정하는 이제 그런 샘플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초음파 센서라고 하는 놈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0에서 10V 또는 4에서 20mAh의 출력의 그런 어떤 레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0에서 10V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지금 이 초음파 센서는 자기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겠죠. 물리량, 실제 범위. 만약에 얘가 0에서 20m까지의 어떤 레인지를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때 0에서 10V라고 하는 출력을 내보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0V일 때는 0m, 즉 0이고 10V일 때 거리를 20m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환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신호는 아날로그적으로 지금 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날로그 입력 모듈을 우리가 AD 모듈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과정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이렇게 컨버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AD 모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유럽 쪽하고 일본 쪽하고 쓰는 용어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유럽에서는 이런 아날로그 입력을 그냥 AI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AI, 아날로그 인풋이다 해서 AI라고 하는데 이거를 미쓰비시 또는 뭐 우리나라 LS산전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AI라는 용어보다 AD 모듈이다 이렇게 그런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AD 모듈. 그래서 AD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꾼다. 즉 아날로그 입력 모듈이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아날로그 모듈에 의해서 결국 지금 들어오는 아날로그의 신호들이 0에서 32767이라고 하는 어떤 디지털 값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환된 값을 우리가 PLC 프로그램 안에서 스케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환산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자, 어떤 값이 지금 현재 측정되고 있는 값이 0에서 32767이라는 값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지금 그 값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몇 미터인지 우리가 바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람이 바로 인식할 수 있는 0에서 20m의 범위, 즉 미터 값으로 우리가 변환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펑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 이 펑션을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결국 그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내가 알고자 하는 값, 물리적인 값, 만약에 미터라면 미터 단위, 압력이라고 하면 압력 단위, 온도라면 온도 단위를 이제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물리량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날로그 입력의 과정이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아날로그 출력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출력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겠다. 특히 이제 삼상 모터, 뭐 예를 들면 뭐 컨베이어 속도라든가 팬의 속도라든가 이런 모터의 속도를 제어할 때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출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보통 이제 우리 삼상 모터를 아날로그 출력 제어할 때는 인버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인버터에 아날로그 신호를 가함으로써 그것으로 이제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레인지, 이 모터가 0%에서 100%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어떤 특정한 RPM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모터가 3000 RPM짜리다. 그러면 0에서부터 3000 RPM 값으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3000 RPM을 모터가 100% 회전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냥 환산을 해서 뭐 0에서부터 100%까지의 어떤 값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이렇게 0에서 100이라고 하는, 0에서 100%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인식하기 쉬운 어떤 레인지를 정해놓고 그 값을 HMI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력을 가했을 때, 입력을 하게 되면 펑션을 이용해서, 하나의 펑션을 이용해서 그 값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0에서 32767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이 DA 모듈, 아날로그 출력 모듈을 통해서
결국 0에서 10V라고 하는 전압값으로 실제적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과정을 지멘스에서는 언스케일이라고 하는 그 펑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입력을 했던 것과 반대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아날로그 출력의 과정입니다.